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리스타TV 형철이와 함께하는 RBHM입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스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종윤이 형과 같이 이렇게 아스날 얘기를 풀 수 있게 돼가지고 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진행은 또 오늘 이 기록에 입각해서 아스날에게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일단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FM을 한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확실해요? 네, 10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FM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시작을 하고 10시즌 돌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10시즌을 돌린 건 총 아니고 몇 시즌 정도 돌렸나요? 그래서 총 시즌으로 따져봤을 때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신에 제가 자랑할 기록이 있어요. 뭐죠? 제가 2019까지 했는데 맨유를 일단 1위를 했고 맨유로는 다 1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분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저 정말 대단한 기록. 수원 삼성 블루잉즈로 2015년에 예. 클럽 월드컵 2위까지 해봤어요. 네, K리그랑 아챔 한두 시즌 우승해가지고 다 나눠갔고 이 정도면 FM 자랑 아니겠습니까? 네,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랬으면 우리가 경질 안 당했겠지. 그건 감독님의 탓이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에메리가 못했을 때 인터뷰로 이거는 코치 탓입니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한 게 나는 기자회견밖에 안 했잖아. 그쵸, 전술은 네가 짰잖아요. 전술을 형이 짜셨지. 아니지. 저는 그냥 황장비 게다가 경질됐던 타이밍은 네 아다볼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평가할 겁니다. 아니요. 진짜 10년 동안 한 건지 안 한 건지. 성적의 근데 책임은 장비볼이 기간이 너무 길었고 아다볼은 그래도 무패였다. 그리고 초반에는 형전술이었는데 잠깐 무표였다 나중에 우르르 무너졌어. 아니에요. 어쨌든 아스날 얘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벵거 감독의 최악의 시즌과 에메리 감독이 아스날에 부임했던 시즌. 그래서 이 기록들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에메리는 못했는가 아니면 벵거가 혹시 못했을까 이거를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제 자체가 에메리가 똥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벵거의 아주 안 좋은 시즌이랑 에메리를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선상 자체가 아래에 있다. 그쵸? 이거를 체크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메리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혹은 저는 이런 표현을 벵거에게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벵거가 있었던 시즌 분명히 말년에 안 좋은 건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아르센 벵거가 아스날에서 얼마나 선방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미리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벵거는 20년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안 좋은 시즌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후보군을 5시즌을 마련해놨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리그 순위로 보면 90년대도 무시를 못하니까 일단 제가 뽑은 기준은 전체 대회 시즌 성적을 중심으로 각 경기별 획득 승점을 비교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하단에 이제 배경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아스날의 2017-18 시즌에 평균 승점이 1.7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식전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승점을 따지는. 커뮤니티 실드도 포함하고 유로파리그, FA컵, 리그컵까지 다 포함을 했어요. 자, 리그컵과 FA컵 같은 경우는 사실 승점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토너먼트 대회는 승점이 없죠. 그러나 이기면 승점 3점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간주한 거죠. 알겠습니다. 간주를 해서 한다 그러면 17-18 시즌이 이 경기당 승점이 1.77. 그 다음에 10-11 시즌이 1.81. 이때는 사실 약간 그것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버밍엄하고 그때 리그컵 결승까지 가가지고. 이때 이제 코셸리가 그때 맞았었거든요. 결승을 먹힌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코셸리 의체를 하면서 같이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존나 기분 나빴습니다. 안타깝기도 했고.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건 새끼 아니야. 왜 치고 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스날이 아니더라도 욕했을 거예요. 왜 때리고 가? 그렇죠. 골 넣었으면 다야? 그렇잖아. 왜 먹혀가지고 안 그래도 우울한데 왜 때리고 가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 때렸어. 미리 알아본 거지. 이 시즌은 제가 좀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뉴캐슬전에 그 4대4 전설의 경기도 있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 티오테가 득점을 했던 미친 경기죠. 대단했죠. 0607 시즌도 1.81. 네. 이게 에미레이츠에선 첫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티에리 앙리가 마지막으로 뛰었던 시즌이기도 했고. 그리고 0506 시즌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갔던 시즌인데 그 노란색 번개볼의 탄생이 이 시즌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챔스 토너먼트 프리뷰하시면서 그때 나오셨던 거니까. 원투펀치, 그러니까 스포츠 2.0 있을 때 원투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07년도에 갔거든요. 그렇죠. 1.86이었고 96, 97 시즌은 이제 나고야에서 이 벵거가 잉글랜드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획득 승점 자체는 이게 사실 제일 낮아요. 1.7인데 그러네요. 근데 첫 시즌을 가지고 저희가 비교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 들어온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기당 승점으로 봤을 때 가장 첫 시즌 96, 97 시즌을 제외하고 남은 이 시즌, 그러니까 제일 낮은 시즌은 17-18 시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벤거의 마지막 시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그 순위로 봐도 2016-17 시즌이 5위에 마감이 됐는데 이 마지막 시즌에 또 6위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16-17 시즌이 굉장히 이제
벵거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를 꾸준히 진출하다가 처음 못 나간 시즌이 16, 17 시즌이잖아요. 그쵸. 네.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이를테면 클럽의 리버풀이 이제 재궤도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난 다음 포체티노의 토트넘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타임. 그쵸. 그리고 그라니트 자카가 아스날에 들어왔을 때. 온다. 이게 묘해요. 자카를 제가 이제 뭐 황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제3자의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보더라도 아무리 지금 자카가 잘한다 한들 자카는 실패한 영입입니다. 그렇죠. 이적료 대비 지금까지 활약을 생각하면 분명히 실패한 영입인데 그와 아스날이 그리고 벵거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지 못한 타이밍과 공교롭게 겹친다는 점에서는 하필, 네. 저는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럼요. 그리고 자카라는 선수가 지금 칭찬을 받기 시작한 본격적인 계기는 결국 아르테타의 부임 이후인데 그렇죠. 자카가 그때부터 받았던 실망감, 삼선에서의 경기 운영, 불안한 수비력 이런 부분에 책임을 봤을 때는 전체 대회 성적에 분명 약간 아쉬움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약간의 아쉬움을 못 채운 선수는 결국은 자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무스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열무왕합니다만 네. 참 벵거가 멱살을 잡고 너 때문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해도 할 말은 네. 없다. 딱 근데 그 두 선수를 짚어주셔가지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이 에메리 감독의 시즌을 이제 살펴야 되잖아요. 네. 2018-19 시즌이 딱 그 자카와 무스타피의 향연이라고 할 만한 그렇죠. 예, 아스날 팬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시즌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나는 에메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비야 때 왜 그렇게 잘했나. 근데 그때도 보면 유로파리그에서 선전했을 때 그쵸. 리가를 보죠. 그러면 리가 원정 경기는 안 좋았어요. 원정 성적 최고 부진했고 리그도 결국은 기대 이하였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물론 그때 모나코가 황금 시즌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1위를 못했던 시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가 유로파 3연속 우승을 했지만 네. 결국 그만큼 챔스에 올라갔을 때 그 기회를 걷어찬 것도 에메리였어요. 그리고 리그에서 리그 성적으로 챔스를 나간 적은 없죠. 그렇죠. 예,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에메리가 물론 유로파 3연패를 한 감독한테 똥 같은 감독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저처럼. 네. 물론 뭐 그런데 여튼 저는 이 에메리가 빅 클럽을 맡기에는 뭐 떨어진다, 부족한다라기보다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있어 보인다. 확고한 자기만의 플랜을 뭔가 내세울 만한 부분이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단조롭게 측면 위주의 한계가 보이는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점유율이나 한계 이런 부분들이 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세부 스탯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벵거의 나쁜 시즌과 에메리 두 시즌을 좀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일단 뭐 2018-19 시즌에 그 얘기는 좀 해볼게요. 무스타피와 자카의 그 엄청난 실수들. 무스타피가 펠리스전에 겪었던 그 자하를 막는 과정에서의 챔스 저리 가라는 그 실전. 그 그때가 경기 이제 끝나고 예. 제가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레전드 영상이 되었을 거예요. 무스타피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자카도 그때 실수가 하나 있었던 게 좀 기억에 나는데 브라이튼하고 그 직후인가 이후에 있었던 홈 경기에서 한번 실수를 해서 그 경기도 1대1 무승부가 되고 그래. 또 에메리가 경기 운영을 너무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죠. 0대3 패배를 레스터 원정에서 당해버리고 유로파도 결국은 우승을 목전해뒀지만 첼시한테 발목을 잡혀서 아쉬운 나는 시리즈였죠. 마지막 결승전은 되게 좀 너무 허무하게 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질 수도 있죠. 어떡하겠어. 근데 좀 어우. 이렇게 맥이 없이 지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라오는 과정에도 극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나폴리 잡고 발렌시아 잡고 네. 진짜 기대치가 높았는데 뭐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자카랑 무스타피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탑 클래스 선수라고 하면 단점이 많이 없죠. 그렇죠. 대다수가 장점이고 약간의 떨어지는 장점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 같은데 네. 이들은 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그렇죠. 자카의 떨어지는 순발력이라거나 무스타피는 무스타피는 되게 잘 써야 괜찮은 수비수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한 것도 있다. 여튼 둘은 탑 클래스의 선수라고 부르기에는 분명히 좀 단점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죠. 그러죠. 일단은 에메리의 2018-19 시즌 그리고 벵거의 2017-18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비교를 해봤을 때 딱 봤을 때 일단 더 좋은 시즌은 2018-19 시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에메리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전반기 때만 해도 아스날 언론으로부터도 칭찬이 많았어요. 선수들과의 훈련 때 소통이 많다. 팀 분위기가 좋다. 에메리의 기본적인 전술을 짜는 능력이 상대의 맞춤 전술을 확실하게 부합하게끔 하면서 경기를 주도한다. 이러한 분석들이 많았는데 결과를 보면 3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웨스트햄전부터 레스터시티전까지 7연승. 이때가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일단 전반전에 안 좋아. 그죠. 죽수죠. 그래서
이러다가 하프타임에 뭔가 빨리 교체를 하면 그 교체 카드가 통하면서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술 유연성이 좋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어쨌든 분석한 내용을 중간에 변화를 주면서 확실하게 입힌다. 이런 분석들이 그때 좀 있었죠. 예. 그리고 여인의 경기 무패도 달렸는데 그 무패가 깨진 게 소튼전. 코시애니가 복귀해가지고 기억나요. 바로 이제 좀 말아먹는 활약을 했던 그때 경기들이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코시엘리가 사실 네. 큰 실수들이 임팩트 있게 기억나는 게 좀 많이 있죠. 그렇죠. 뭐 그 데뷔전 퇴장. 데뷔전 퇴장당했을 거예요. 데뷔전이 리버풀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버풀전이었던 걸로 예, 기억을 예, 합니다. 예. 저도. 예, 그래서 코시엘리는 벵거한테 개인적으로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한국 커뮤니티 한정 제가 해외 팬 그때 당시에 어떤 기류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한국 팬들이 벵거를 까기 위한 수단으로 코시엘리를 굉장히 많이 잘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팬들 중에서도 이른바 반벵거, 친벵거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거 좀 우스운 얘기죠. 그쵸.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벵거가 빨리 나가야 한다는 쪽 팬들은 코시엘리 같은 선수를 사오는 걸 봐라. 저런 기본기도 안 돼 있는 수비수를 데려오는 건 이거는 감독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 욕하는데 명분을 줬죠. 코시엘리가 그쵸. 이런 큰 실수 때문에. 여튼 그러다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좀 잘 됐는데 하필 근데도 마지막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마지막 못 벗은 거야? 예. 그래도 코시엔의 성장은 저는 좀 좋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베르테스타커라든지 이런 선수들하고 파트너십을 할 때 아스날을 떠날 이유는 저는 선수들에게는 무수히 많다고 생각해요. 트로피도 따지 못하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나갈 때 그따위로 나가냐고. 다. 싹 다 어떻게 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가끔 착각이 들어. 이 정도면 클럽의 신인가? 죄 나간 새끼 같이 하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아스날의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이상한 새끼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네, 중요한 거는 에메리 감독의 시즌이 결국 이러한 초반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벵거 감독의 최악의 시즌보다는 평균 획득 승점이나 득점 실점 수가 결코 나쁘지 않다. 앞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걸로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반기가 이렇게 좋았다는 건, 하지만 그런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 후반기가 얼마나 후반기에 같았는가. 그렇죠. 길거리에 걸어가다 갑자기 똥을 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막 가다가 배야. 그러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쵸. 누가 이렇게 하냐고. 네. 에메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리그 순위 죽순 것도 그렇고 뭐 당장 기억에 나는 게 12월쯤부터 해서 리버풀 원정 대패라든지 브라이튼 원정에서의 맞아요. 리슈타이너의 그 아쉬운 실수로 인한 무승부, 그리고 아까 보았던 레스터전이나 아니면 브라이튼전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에메리의 경기 운영 미숙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많이 네. 있었지. 예, 그나마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램지를 중심으로 3백이 잘 통하면서 토너먼트에서 잘 살아남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근데 마지막에 또 지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부 기록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네. 자, 이 에메리 시즌이 18, 19인지 19, 20. 이게 그쵸. 두 번째 거.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네. 스탯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요 포인트만 찝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2019-20 시즌은 에메리가 지휘했던 사우스햄튼 전까지는 예. 이게 따로 기록이 안 나와가지고 일일이 세서 이렇게 좀 매겼다는 점도 또 말씀 수기로. 드립니다. 예. 예, 자랑을 안 하면 묻혀가지고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자기 PR을 하지 않으면 네. 거기 또 최고봉이 있잖아요. 조현이 형. 예. 본인이 빨대를 본인 머리에 빡 꽂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한몫 가져봤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에메리의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경질된 시즌에 득점이 많이 떨어지네. 그럼요. 예, 그리고 많이 떨어져. 지금 제가 좀 주목하는 기록은 이거예요. 경기당 슈팅 시도 비율을 보면 벵거 감독 마지막 시즌이 15회. 근데 그 이후 에메리 시즌은 12회까지 떨어집니다. 너무 적어. 우리가 아는 에메리의 기본적인 컬러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빌드업이 근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무조건 센터백 3선에서 측면으로 측면 뿌리고 뿌리는 거. 측면에서 낮은 맞아요. 크로스를 올리거나 네. 노토 크로스를 올려서 하나 때려 맞추는 게 거의 공격의 그치. 중심인데 네. 여기에 점유율까지 갖추다 보니까 템포를 무리하게 빠르게 운용하는 것도 좀 미숙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슈팅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슈팅 시도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슈팅이 줄었고 밑에 보면 경기당 패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패스가 줄어든 것도 이거는 아무래도 그거죠. 패스가 많다고 해서 그 팀이 잘하는 팀은 아닙니다만 팀의 컬러가 변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준다? 그럼 그 컬러는 잘못된 컬러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빌드업 방향의 단조로운 설정이 그렇지. 결국은 패스 방향을 너무 고립되게 하면서 자카와 같은 자원들이 전진 패스 안 하고 백 패스를 넣은 것도 본인의 약간 실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전술 문제도 저는 무시는 못한다고 봐요. 이거는 있죠. 전적으로 아르테타 부임하고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실점 있는 부분도 이 보면 경기당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인터셉트 같이 수비적인 스탯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딱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에메리 체제에서의 압박 전술은 후연이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에 이제 압박 시퀀스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뭐 많이 그 이제 기사화돼서 나왔는데 압박 전술 훈련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록 자체들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딱 그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마지막 것까지 한번 살펴보면 경고와 파울의 수도 특히 마지막 시즌인 2019-20 시즌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시면 경기당 2.7회, 파울의 수도 경기당 11.7회. 이거는 그 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 2배. 2배. 예. 엄청난 많이 늘어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이 결국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에메리가 얼마나 세 가지 포인트에서 미숙함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전환 과정에서의 압박이 아예 없었다는 압박 거. 없었고. 예, 두 번째는 빌드업 패턴이 너무 한정된 측면 위주의 패턴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팀의 밸런스나 공격 방향이나 단조로지죠. 혹은 패스 횟수에 있어서의 설정이 너무나도 크게 떨어졌다라는 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 결국은 전적으로 전체 전적을 따져봤을 때 전반기 후반기에 고른 레이스를 이끌지도 못했다라는 그렇지. 거. 이게 결국은 에메리가 미숙했다라는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기록으로 수치상으로 다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그 장기 레이스에 이 빅클럽을 운영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로파리그도 결국엔 토너먼트였잖아. 토너먼트에서 그때도 원정에서 어떻게 비비다가 홈에서 조지는 스타일로 항상 좀 상위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에메리가 문제가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결과적으로 해석해 보면 벵거가 똥이었던 시즌 20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에 말년에 정말 힘도 빠지고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그때 시즌이나 에메리의 시즌이나 진배 없을 정도. 아니 오히려 더 나쁘니까 그렇죠. 에메리가 그만큼 아스날에 와서 보여준 게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전반적으로 경기 재미에 영향을 주는 스탯들이 다 떨어졌어요. 슈팅 시도, 유효 슈팅, 패스 횟수 이런 게 다 떨어지니까 벵거 감독의 마지막 시즌보다 경기 보는 재미도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벵거도 많은 팬들이 야 이제는 재미마저 없다. 원래 아르센 벵거는 예술적이고 나름의 그러니까 벵거볼이라고 하면 사실 점유율 축구도 아니고 빠른 약간, 템포 전환과 역습이 본인의 스타일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것도 점점 약해졌는데 에메리 때는 새로 부임한 놈이라는 인간이 보여준 게 없으니까 재미가 그렇죠. 없었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에메리를 아주 신랄하게 깠잖아요. 예, 근데 이건 뭐죠? 하나 제가 따로도 준비했습니다. 번개볼은 어떨까? 아르센 번개 비교. 네. 예, 지금까지 에메리를 크게 깠는데 이거는 여러분 튜토리얼 시즌이야. 튜토리얼 시즌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모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또 네. 라이브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보실 텐데 이미 댓글로 다 스포가 됐더라고 경질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제 아마 보시면서 어떻게 경질됐나 이 새끼 이러면서 보실 거예요. 근데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 다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다. 주원이 형이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아, 봤어요. 네. FM 제가 더 잘합니다. 주원이 형보다는. 나중에 넷플 한번 하는데 넷플- 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안 져요. 저는 사기 전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보면 뭐 이제 경기당 득점 1, 경기당 패스 네. 300개, 이게 공백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이게 FM에서 측정이 안 되는 수치들이라 이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경기당 실점률 제일 높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번개볼이 에메리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 중심에 너가 있어. 아, 왜 제가 이건 네 얼굴에 있습니까? 침을 뱉는 거야. 아, 제 지분은 여기에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장비볼이었고. 여러분 이 스탯의 이 비중이 덕연이인지 저인지 형철이인지 댓글로 앞으로 아이. 번개볼이 쭉 업로드가 될 테니까 평가해 주세요. 아닙니다. 아니, 번개볼의 주인공은 종윤이 형이지. 그리고 장비볼의 주인공은. 나는 얼굴 마담이야. 아유, 제가 실체는 얼굴- 너야. 저는 그냥 너가 가이- 최순실이야. 저는 그냥 가이드죠, 가이드.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지. 마지막에 그 아다테타로 막 올라왔을 때는 자리를 가운데 자리를 내놓으라고 지금 와가지고 별게 없다고 그러네. 아, 어쨌거나 잘 나갈 때 또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네. 새로 시작한 이 4사이 오바메양을 안 팔았어요 제가. 아, 그쵸. 거기서는 우리가 특히나 다른 사람 몰라도 주원 형보단 잘해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튜토리얼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달라진 모습을. 네. 튜토리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네. 번개볼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